목요일은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객석일열 목공소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공연 소개해 주실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발렌타인데이 전날이라고 하면서 뮤지컬 라파치니의 정원이라는 공연을 소개해 드렸었거든요. 네. 그 사랑하는 연인과는 전혀 상관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무대 위에서 한 명도 행복하지 않은 공연. 이런 공연 소개해 드렸었는데 오늘은 그렇게 소개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그래서 오늘은 사랑하면 딱 떠오를 만한 작품을 모티브로 한 작품 연극 두 작품 갖고 왔습니다. 네. 사랑하면 떠오를 작품을 모티브로 했다고요? 예. 설명이 좀 장황한데요. 장황이요? 심플하게 설명했는데 네, 내가 고르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렸는데 제가 이제 그 공연을 좀 보면서 이 작품 여기 좀 나와서 소개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작품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봤는데 작품이 매력이 있어서 꼭 소개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방법이 없죠. 예. 그러니까 이 작품을 딱 선택한 거고 진행자님은 사랑하면 떠오르는 작품 좀 있으실까요? 사랑. 뭐 로미오와 줄리엣 이런 거. 정답에 맞아요? 예. 그 사랑하면 떠오를 만한 작품이 생각보다 빨리 거의 대부분의 작품이 사랑을 다루긴 하는데 상징적인 작품 이야기할 때 바로 작품이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다 알고 있는 로미오 앤 줄리엣 러브스토리의 대명사 이 작품 떠오르실 건데 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이 바로 이 로미오와 줄리엣을 모티브로 한 작품 두 개의 연극 작품이 동시에 지금 공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이 소개해드리면 재밌겠다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두 작품 가져오셨네요. 예. 좀 서둘러서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늘 시간은 없었지만 또 여유 있게 그래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소개해드릴 작품은 연극 스타크로스라는 작품이에요. 저도 이제 이거 그 스타크로스라는 작품의 제목을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 연결되지 않았는데 찾아보니까는 이렇게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요런 표현이 있다고 하는데 영어 약하니까 좀 천천히 읽을게요. A pair of star-crossed lovers take their life. 요게 불운한 한 쌍의 연인이 목숨을 끊었네 라는 표현인데 이 표현이 로미오와 줄리엣 서문에 있는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나왔던 스타크로스드 이게 불행한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스타크로스드가 지금 하고 있는 연극의 공연의 제목인 거죠. 그래서 말뜻이 엇갈려 떨어지는 별을 함께 본 연인의 사랑은 비극으로 끝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한다고 보도자료에 써 있어서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게 점성학적으로 별의 위치가 사람의 운명을 지배한다는 믿음에서 유래된 표현이라고 하고 셰익스피어가 이 로미오와 줄리엣의 서문에 사용하면서 널리 알려진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를 모티브로 갖고 왔고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이긴 하지만 완전히 그렇진 않은 게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의 스피노프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그 오즈의 마법사의 스피노프 작품으로 뮤지컬 만든 게 위키드라는 작품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은 위키드는 오즈의 마법사 내용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이 어떤 그 마녀의 서사를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스타크로스트는 그런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공연이 아니라 이 뮤지컬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 이 희곡 로미오와 줄리엣을 스피노프라는 표현을 썼지만 약간 코미디로 만든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초연되면서는 이 작품을 너무 코미디로만 표현하면 이거 공연을 보시는 관객분들이 이건 좀 의미가 좀 다르게 전달될 것 같은데라고 해서 약간 정극의 느낌으로 만들어져서 그냥 단순한 스피노프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좀 다른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네요.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원작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그 16세기 이탈리아 베로나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원수 가문인 케플레카와 몬테규가를 비롯해서 로미오 그리고 뭐 줄리엣, 벤볼리오, 파리스 이렇게 이 작품에 나오는 친숙한 인물들이 그대로 다 등장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특이한 점은 이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연극 스타크로스트는 딱 3명의 배우만 연기한다는 사실이고 이 3명의 배우 중에서 그중에 한 명이 거의 모든 대부분의 역할을 다역으로 소화합니다. 그리고 이 한 명이 소화하는 역할 중에 로미오도 있고 줄리엣도 있고 다 있는 거죠. 예.
그러면 로미오와 줄리엣은 주인공이 아니란 얘기네요. 그렇죠. 로미오와 줄리엣의 그 스피노프 작품 스타크로스트는 로미오와 줄리엣이 주인공이 아니라 다른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웠는데 어떤 인물이냐면 줄리엣의 사촌인 캐플릭 가문의 티볼트와 그리고 베로나 영주의 친척이자 몬테규 가문 로미오의 친구 머큐쇼를 이 둘을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관객들이 예상하지 못한 티볼트와 머큐쇼의 로맨스를 다룬 작품이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원작의 전개를 충실히 따르긴 해요. 그 로미오와 줄리엣 사랑의 이야기를 갖고 오긴 해요. 근데 이제 극 속에서 원작의 주요 장면들을 원작의 주요 장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로미오가 줄리엣 보고 싶어서 창문을 막 타고 올라가려고 하는 장면, 네.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게다가 셰익스피어의 특유의 그 이 문체 같은 것도 그대로 쓰기도 해서 공연을 보면서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봤던 장면인 것 같은데 라는 재미도 주면서 완전히 다른 티볼트와 머큐쇼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만들어서 이 스피노프 작품,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위키드처럼 전혀 다른 내용의 서사들을 만든 게 아니라 로미오와 줄리엣의 관계를 비슷하게 평행이론처럼 머큐쇼와 티볼트한테 딱 대입해서 만든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재미있고 생각보다 묘하고 생각보다 짠하고 그런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똑같은 것도 아니고 아주 새로운 것도 아닌 네. 굉장히 새로운 접근이네요. 네. 그러니까 주인공 그 티볼트랑 머큐쇼로 이제 초점이 옮겨지면서 두 인물들 위주로 그 추가된 대사들도 볼만하면서 동시에 로미오와 줄리엣에 나왔던 유명한 대사나 장면 같은 것도 이 티볼트와 머큐쇼의 이야기에 접목시켜서 재미도 좀 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연극을 보면서 로미오와 줄리엣을 봤던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 의외의, 그러니까 극 중에 무대 위에 있는 배우들은 굉장히 진지한데 관객들은 반갑기도 하고 묘하기도 하고 이런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제가 연극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이크를 배우들이 차지 않는 상태에서 음악 반주가 없는 상태에서 배우들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작품은. 그래서 이게 약간 제가 뭐 중세 시대를 살아본 적은 16세기를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 시대의 그 낭만 같은, 왜 그 로미오가 왠지 줄리엣한테 창문 밖에서 노래를 불러줬을 것 같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줄거리는 우리가 아는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 제가 방송하면서 작품 줄거리 얘기 안 한 적 거의 없는데 오늘 이 작품 얘기 안 할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 티볼트랑 머큐쇼가 있었다. 그들은 사실은 만날 수 없는 관계였다. 근데 그들은 결국 슬픈 관계가 된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야기만 대충 알고 계시면은 이 작품 따라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게다가 1인 다역도 있으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옷을 입고 나면 무슨 역할을 하고 이런 것도 느끼실 수 있어서 재미있게 볼만하게 만들어진 작품이고, 정말 공연하는 한 2시간 내내 그 처음에 들어왔을 때, 객석에 들어왔을 때보다 끝날 때까지 볼수록 매력이 자꾸 더해지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저희가 이 시간에 항상 음악 노래 들었었잖아요. 네. 그럼 오늘은 연극이니까 네. 들려드릴 수 있는 음악이 없겠어요? 제작사에다가 물어봤거든요. 네. 정말로 없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반주도 없이 배우들이 노래 부르니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로미오와 줄리엣 하면 생각나는 노래를 개인적으로 신청곡으로 갖고 왔습니다. 뭐냐면 네. 신수문의 로미오와 줄리엣인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 오랜만에 듣고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예. 저도 좋아하는 곡이에요. 예. 듣고 오시죠. 신승훈의 로미오 앤 줄리엣 듣고 왔습니다. 신청곡 틀어드려서 그런지 안 대표님 오랜만에 아주 흐뭇해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좋은데요. 저 간단한 궁금증 하나 좀 여쭤봐도 돼요? 예. 뮤지컬에서 나오는 노래를 넘버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 얘기 들었는데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신다고 해서 저도 그래서 몇 분한테 여쭤봤거든요. 근데 간단하게 제가 들은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뮤지컬 작품도 이제 한 작품의 전체 음악들이 전부 녹음되어 있는 앨범을 넘버들이라고 안 하고 OST라고 하거든요. 다른 영화나 이런 것이랑 똑같이. 네. 그런데 이제 왜 한 곡 이야기할 때 넘버라고 하냐? 뭐 다른 이유나 더 전문적인 답변도 있을 것 같고, 그 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각자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이해하기 쉽게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하나의 이유를 좀 말씀드리자면, 공연을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뮤지컬 음악은 드라마의 하나 일부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를 구성하는데 이 곡들이 위치가 바뀔 때가 있습니다.
최초의 이 넘버를 썼을 때 이 곡은 공연 중반 이후에 이때 정도에 나오면 배치되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썼는데 공연의 연출이나 구성을 위해서 다시 재편집하고 하다 보니까 노래의 위치가 바뀔 수도 있고 네. 뭐 이렇게 돼서 몇 번 넘버로 표시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최종 완성이 되면 이제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면서 최종 완성이 되면 실제로 배우들이나 음악 감독이나 스태프들이 넘버의 제목은 기억이 나지 않고 잘 모르고 몇 번 넘버 이렇게 본인들끼리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불려지게 된 넘버들이 공연이 완성되더라도 전체를 이야기할 땐 OST라고 그때 얘기하고 한 곡씩 이야기할 때는 이제 넘버를 붙여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설명해드린 거 말고 이외에 또 더 정확한 어떤 그걸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요거 유튜브 남잖아요. 여기다 댓글 달아주시면 서로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원래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네. 로미오와 줄리엣을 모티브로 한 두 번째 작품은 어떤 건가요? 네, 시간도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작품도 아까 스타크로스트 이 작품도 영국 분이 쓴 거거든요. 근데 이 로미오 앤 줄리라는 작품인데 연극 원작 로미오 앤 줄리엣 이 작품이랑 이름이 굉장히 비슷한 작품이에요. 연극 로미오 앤 줄리까지만 한 글자 모자란 겁니다. 연극 로미오 앤 줄리. 근데 이 작품도 역시 영국의 작가가 쓴 작품이에요. 이제 셰익스피어가 영국이니까 영국 사람들이 더 자기네 문학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 작품 이제부터 소개해드릴 이 작품은 두 젊은 남녀의 만남과 사랑을 이야기하고 축복과 이별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로미오와 줄리엣이랑 거의 좀 비슷하죠. 그리고 정말 반짝이는 아름다움과 뜨겁게 타오르는 분노를 담은 이야기이기도 하다고 써 있거든요. 근데 보도 자료에 좀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비 오는 날 상상해 보세요. 비 오는 날 더러운 시궁창물에 뜬 기름에서도 무지갯빛을 발견할 수 있듯. 그리고 이제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단맛과 짠맛이 공존하는 말 그대로 달콤한 슬픔을 발산하며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도 아름다운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고 그 아름다움 안에서도 또 힘든 일들이 발견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어떤 한 이야기를 갖고 와서 여기에 등장인물들 이름을 로미와 줄리로 만들면서 로미오와 줄리엣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다. 이렇게 나온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간단하게 줄거리를 좀 소개해 주실래요? 네, 말씀드릴게요. 로미오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극 중에서는 이제 분명히 로미오라고 하는데 부를 때는 이제 로미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 로미오라는 남자가 있는데 이 로미오가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 2파운드가 없어서 다 쓴 기저귀를 다시 좀 이렇게 막 빨아서 쓰거나 이렇게 뭐 좀 약간 안 쓴 데를 쓰거나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부족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18살의 싱글 데디예요. 그리고 바브라는 로미오의 엄마가 있는데 엄마는 술을 좋아하고 그냥 자기 삶을 살고 싶은데 로미오의 아이까지 봐줄 수는 없다고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 어쩔 수 없이 좀 봐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좀 따뜻하면서 앞이 좀 캄캄한 그런 엄마입니다. 이쪽 집안이 하나 있고 줄리가 살고 있는 집안이 있는데 이 집안은 아빠 그리고 이제 줄리의 새엄마 이 두 분이 굉장히 줄리한테 사랑을 주면서 사랑을 받고 자란 줄리고 이 줄리는 공부까지도 잘해갖고 이 마을에서 좀 떨어진 캠브리지 대학에 갈 수 있을 정도로 공부도 잘하고 똑부러진 친구예요. 근데 어느 날 롬이랑 줄리랑 만난 거죠. 근데 만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상할 수 있듯이 사랑을 하게 됐고 하필 이 둘 사이에 아이가 생깁니다. 이미 싱글 데디인데 이 아이를 갖게 된 로미오와 줄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이 로미는 다시 저 멀리 있는 캠브리지 대학에 갈 수 있을지 로미는 줄리를 자기를 위해서 잡게 될지 어떻게 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작품이 바로 이 로미오 앤 줄리라는 작품입니다. 예. 약간 생각지 못한 전개인데요. 안 대표님이 이 작품 좋게 보신 이유가 궁금해요. 시간 엄청 촉박하네요. 마음이. 예, 저 너무너무 좋게 본 작품인데 최근에 봤던 작품 중에 전 제일 좋게 본 작품인데 네. 모든 공연들이 더 어떤 이야기를 저 관객들한테 던져주잖아요. 근데 이 작품이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라 그런지 몰라도 연극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더 이야기가 잘 전달되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 이야기가 저의 상황에 아니면 제 주변의 상황에 하나하나씩 묻혀서 상상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작품이라서 너무 전달이 잘 되더라고요. 근데 관객분 중에서는 너무 현실이라 보시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네. 오늘 끝곡 있나요? 예, 끝곡은 영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로미오와 줄리엣 기억나시죠? 네. 리즈 시절 그때 음악 키싱 유 마지막 곡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목공소랑 안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으로